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여야는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민주당이 고발했던 포털 댓글 조작 사건. 범인이 민주당원인 드루킹 일당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대선 때도 이런 식으로 불법 댓글 작업한 거 아니냐. 그 배후에 김경수 의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건 드루킹이라는 당원, 그 일당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드루킹 논란에 대해서 여야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으실 텐데요. 오늘은 차례로가 아니라 토론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정된 시간이어서 되는 데까지 오늘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의견, 질문도 좀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이세요. 송기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법률지원단장 맡으셨죠? 지원단장은 아니고요. 법률특보를 맡았었고 특보, 공정선거분과의 부위원장 맡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 그러니까 담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법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소고발 관련된 업무를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당시 것들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이렇게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이 어제 오후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출마의 의미, 송기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인이 떳떳하다는 정직한 표현이겠죠. 그 저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정직함, 명백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출마 선언한 거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두 가지인데요. 일단 떳떳하면 오전에 하면 됐죠. 떳떳한데 하루 왜 종일 연기했냐? 본내 시간을 가지다가 당의 압박에 못 이겨 나간 건데 핵심적인 거는 특검 수용 발언이에요. 이게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인데 김경수 의원은 공당의 후보잖아요. 그럼 공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말 맞추고 나온 거예요. 당은 특검 반대하고. 근데 본인은 특검 잠시만요. 하 의원님 말씀 마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면 안 되죠. 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준비가 됐을 때 김경수 의원님 특검 조사받을 마음의 상태가 돼 있다고 해야지. 당은 특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국민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가지는 당당하면은 오전에 선언했어야지 이걸 왜 연기를 했느냐? 이건 당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경수 의원 본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건데 본인은 어쨌든 자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로 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고민했었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 같은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또 당당하다는 점, 명백하다는 점을 떳떳하다는 점을 밝히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 당의 의견을 표시하는 송기현 의원님 잠깐만 송기현 의원님은 특검 찬성하세요? 특검을 찬성하면 다시 보세요. 특검이라는 것을 반대하세요. 일종의 수사라는 거거든요. 수사는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것이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수사의 어떤 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자, 잠시만요. 두 의원님. 김경수 의원만 특검 찬성하고 전부 다 특검 반대예요. 저러니까 사기 정당이지. 자, 두 의원님. 지금 김경수 의원의 특검 찬성 여부는 일단 특검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면 출마 선언을 보는 입장도 다르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보는 본질을 뭐라고 보시는지 사건에 좀 집중을 해보죠. 먼저 민주당 송기현 의원님.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 핵심 뭐라고 보세요? 진보 진영에서 언론 활동을 하던 홍보 활동을 하던 이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진보 정권에 들어섰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해서 오히려 저희 진보 정권을 해하려고 했던 조직적인 불법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지지자처럼 접근했던 지지자가 대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불법으로 악플 작업을 달기 시작한 이런 사건.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 자, 하태경 의원님, 본질. 이건 댓글 쿠데타죠. 그러니까 불법 댓글
조직적인 불법 댓글로 정권을 잡은. 쿠데타 그거 완전 저건데요. 완전 너무 앞서나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 자, 잠시만요, 하 의원님. 이후에 있었던 일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송 의원님. 자, 두 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두 분의 목소리가 좀 비슷해가지고요. 네. 두 분이 같이 말씀을 하시면 청취자들이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발언 기회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청취자들 들으시기 편할 것 같아요. 하 의원님이 지금 댓글 쿠데타라고 하신 거 이유가 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지시하고 그리고 그 드루킹 팀이 불법 댓글을 단. 그래서 여론을 바꿔서 결국 경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이 사건인데. 자,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일단 여기 글을 보낸 게 확인이 됐잖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 송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는 문제된 사건은 선거 이후로 1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이 사건이고요. 지금 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선거 당시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대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전략이 그걸 뿐이 정치인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서 의원님, 하 의원님, 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다 아는데 혼자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다 눈 막고 귀 막고 계시네요. 자, 1년에 지난 아니, 여론을 뒷받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의원님, 두 의원님,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비약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워낙 처음부터 치열해서 그런 식으로 권력에 그 여당 의원이 기고 충신이 아니고 간신까지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제가 쟁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대선 전후부터 저 쟁점을 좀 두 가지 잠깐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그러니까 대선 전후부터 드루킹 주도의 댓글 활동이 있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 지지자들이 알아서 기사 선정하고 우리 저기 가서 댓글 활동하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단 건지 아니면 문캐분 측에서 지시를 주면은 그걸 받아서 댓글 작업을 한 건지 이제 요게 하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야당 주장처럼 지시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가정한다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한 거면 이거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문제 있다. 이제 요게 쟁점이 하나가 될 테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문캠프의 지시 여부 상관없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맙다는 뜻으로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을 그때 했느냐 안 했느냐 보상 여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덩어리는 지시 여부, 또 한 덩어리는 보상 여부. 요걸 가지고 토론해보죠. 먼저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 송 의원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댓글 달아라. 지금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없었다. 야당의 추측뿐이죠. 야당의 추측. 그것은 팩트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이 하 의원님. 아니 그거는 정황에 일방적으로 김경선한테 보낸 메시지. 자, 송 의원님 잠시만요. 하 의원님 말씀 좀 잠깐 듣게요. 그러니까 제가 송 의원님 여쭤보는데 서울경찰청장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믿으세요? 자, 송 의원님. 믿죠. 당연히 믿죠. 하 의원님 보세요. 지금 그런 자체를 가지고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 송 의원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하 의원님. 하 의원님의 추측이고 결국 그 경찰청장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하 의원님께서 추측하시는 것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은 지시가 있었다면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거죠. 물론 하 의원 쪽에서 그쪽 시각으로 봤을 때 정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은 김경수 의원이 대선 당시 전후 해가지고 드루킹한테 텔레그램으로 기사 주소를 보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기사가 있으면 내가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드루킹이 우연히 있었던 거지 이게 댓글 지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거짓말한 거죠.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내기만 했고 드루킹이 받은 건 없다 거의. 그렇잖아요. 브리핑. 받은 게 있는데 그건 고맙습니다. 의례적인 말밖에 없다. 근데 링크를 10여 개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송기현 의원 이것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울경찰청장은 거짓말한 게 확인이 됐고요. 자, 송 의원님 발언. 하나만 더. 김경수 의원이 링크 보낸 것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했냐 안 했냐. 댓글 작업을 한 거죠.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자, 송 의원님 발언 기다리겠습니다. 하 의원님 잠깐 계시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홍보한 기사가 났거나 자기가 관련된 어떤 뭐 방송 같은 게 나왔을 때 해당 언론사에 관한 링크를 걸어서 보내는 것은 저희들 통상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하 의원님 그런 거 안 아시나요? 저도 제가 뭐 토론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당연히 아는 분들 다 홍보를 보냅니다. 예.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보낸 것도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것도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누구나 하는 그 홍보 활동이. 자, 하 의원님한테 성정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을 일단 하세요. 송 의원님, 이 네. 경찰청장이 그럼 애초에 브리핑할 때 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OX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일반인한테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1대1로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의원님. 그것은 그 야당 쪽에서 너무 한쪽 시각으로만 다 일방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저희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하시는 말씀들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쟁점으로. 문케프가 이 기사가 좋은 기사입니다 하고 보냈다고 하죠. 그때 네. 민주당은 그게 혹시 지시라고 이 행동 자체를 합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홍보 활동 범위 내에서는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사 지시처럼 그쪽으로 하달이 됐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면 이것은 합법이다. 그 지시처럼 하달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단 지시도 아니고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특정인한테 전달이 됐다면 뭐 지시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같은 게 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홍보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 하 의원님 한 마디씩만 여기 들을게요. 그 지시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요. 그 정황이 있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보내고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대한 활동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거는 본인이 부탁한 걸 이행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게 서로 미리 입을 맞추고 선거운동을 했고 그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알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쟁점, 지시 쟁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거군요. 두 번째 쟁점은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대가를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하 의원님, 이게 자발적이고 자발적인 선거운동 해보지만 대가는 사전 대가와 사후 대가가 있는데요. 사전 대가는 미리 돈을 주는 것이고 사후 대가는 나중에 주로 인사 자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드루킹이 두 자리를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두 자리를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최종 되지는 않았지만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 면담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대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게 사후 대가성을 인정하는 거죠. 되지는 인사가 성공하진 않았지만 추천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대가를 약속했던 거다, 김경수 의원은. 김경수 의원에서는 대가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거죠. 민주당 송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을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선거전에 약속을 하고서 뭘 했다라면 그건 불법이고 선거 이후에 뭘 해줬다라면 그건 불법일 수가 없는 거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 고언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하고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가라는 것은 먼저 뭐가 있고 사전 대가만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뭔가 그 이상한 게 만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선거상 전혀 아무런 얘기 없어. 선거 전에 선거운동에 관해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열심히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해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 의원님, 선거 전 약속만이 약속이다. 의원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건데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죠. 그 대선 전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두 자리를 부탁했다. 일본 한 자리를 포함해서 이야기가 자기들 내에서 이야기됐다는 게 나왔죠, 보도에.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내부적으로. 자기가 요구했다는 얘기지 사전에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자기가 요구를 했고 사후에 이행한 것으로 볼 때 이게 다 정황 증거죠. 물론 그래서 특검을 받아들여서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추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선거든 어떤 약속했다는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 하 의원께서는 회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송 의원님은 추정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행했고 그리고 협박을 했잖아요. 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충분히 가장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 의원께서는 잠깐만요, 송 의원님, 잠깐만요. 네. 지금 두 분의 전화 음질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깨끗한 음질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님의 주장은 이 협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인사청탁 들어주지 않자 협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협박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송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댓글에 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끼리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저희한테 협박성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 자체도 그렇거든요. 후에 영향을 주겠다. 자기들이 그 어떤 이 SNS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힘이 있다고 지금 굉장히 과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해를 끼치겠다, 앞선대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협박을 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도. 협박이 사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협박인 거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 가만히 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활동이 협박으로 인식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안 시점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선 전부터라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방금 송 의원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강력한 집단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송 의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송 의원님. 하 의원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안 들어준 거 가지고 왜 약속들이 안 들어주냐, 그렇게 협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 의원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결국 자, 하 의원님. 협박했다는 얘기는 이행했다는 증거가 있고 사전에 부탁했다는 정황이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잠깐만요. 협박을 했고 이행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공개적인 추천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원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 둘 사이는 결론이 안 나요. 특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다시 한번 일정 밝히세요. 자,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잠깐만요. 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여기서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입장만 지금 확인한 거고요.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수사부터 보자, 이 입장이시죠, 송 의원님?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이든 뭐든지 간에 수사 요건이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의 요건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 특검도 일종의 수사입니다. 수사는 어떤 피의자라든지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지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서 의심스럽다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반대한다. 요건이 안 된다. 하 의원님. 그러니까 이 정권이 예를 들어 조현민 지금 대한항공 사건은 막말한 거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대선 불법 선거 관련한 부분이에요. 정권의 정통성 관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경찰에서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도 안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아직 핸드폰까지 압수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한 번 더 드리고 하 의원님 한 번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아시겠지만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이 되어 있어. 피의자가 조현민이고 내용은 어떤 폭행이나 이런 협박을 한 것이다. 한데 김경수 의원 관련된 건 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피의 사실이 뭔가요? 어떤 범인가요?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특검도 수사기는 수사인데 그 수사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송 의원님 발언 듣고요. 하 의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주십시오. 예, 핸드폰 170대가 나왔습니다. 매크로 조작 기법이 나왔고요. 이 매크로가 단지 올해 1월이 아니라 작년 7월에도 썼고 작년 4월에는 매크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면 특검 요건이 충분합니다. 권력의 핵심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예, 이 두 분과의 토론 이제 지금 퐁당퐁당 시간 같이 드렸습니다. 뭐 시간이 더 허락되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까지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는 우리 청취자들이 확인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음질이 조금 좋지 않은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청취자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저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 단장 송기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